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주말 의사협회가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결국 병원 수입과 직결되는 의료, 수가 문제죠. 민항기 조종사들이 파업을 하면 귀족 파업이라는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에 적합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생존권이 중요하지 않은 직종은 없습니다. 의사협회가 하나의 이익단체로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요구와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적 목표 사이에 타협점을 찾아내는 건 정부의 숙제고 능력이죠. 제가 가진 불만은 그 비대위 구성입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목표로 하는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지난 10월 18일 대한문 집회 연설에서 촛불 시민을 종북, 좌익으로 매도했었죠. 또한 자유통일해방군의 현직 대표로 문재인 하야와 북한 폭격을 주장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이름으로 배포한 소색지 만화 작가는 세월호 비하, 위안부 소녀상 비하로 문제가 된 작가였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의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있나요? 모든 생존권 투쟁은 그 자체로 정치적이죠. 하지만 일베와 극우는 정상적인 정치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해수부는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해수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건 아예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죠. 상임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건 2015년 3월 5일, 시행령이 공포된 것은 5월 11일. 그때서야, 5월이 돼서야 정원과 조직 구성이 확정됐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의결한 것이 8월 4일. 그렇게 사무처가 구성된 게 8월 4일입니다. 게다가 특별법이 정한 정원 120명을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은 11월 11일. 그런데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시작을 그해 1월 1일로 기산했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사무실도 없는데 무슨 수로 조사를 합니까? 해수부 기산대로면 정원이 갖춰지고 한 달 20일 일하면 그해 12월로 조사위가 끝나는 겁니다. 이건 해도 너무한 말도 안 되는 해수부의 억지인데 조선일보는 세월호 2주년 사슬로 세월호 특조위는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를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비용만 썼고 광화문 유가족들은 천막에서 단식하고 고함만 외쳐댔기 때문에 세월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 정부가 아니라 유가족과 특조위를 질타하고 광화문 유가족 천막부터 걷어내라고 썼었죠. 조선일보가 보수 이념 지지하는 것은 불만이 없습니다. 하세요. 하는데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해 유가족과 특조위를 공격하는 게 이게 이념과 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그냥 박근혜 정권 하수인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비트코인이 논란 중이죠. 핀테크,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으로 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뜻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런 핀테크의 산물이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랜딩클럽의 경우 돈이 남는 사람과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직접 연결해 줍니다. 돈이 남는 사람과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고 랜딩클럽을 통해 직접 만나는 거죠. 전통의 택시회사는 택시를 보유하고 그 택시를 잠시 필요한 승객에게 임차해주고 그 대가로 택시비를 받죠. 그런데 우버가 등장해 차가 있는 개인과 차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택시회사를 중간에 끼지 않고 직접 연결을 시켜줍니다. 랜딩클럽이나 우버처럼 기존의 은행이나 택시회사를 대신해 개인과 개인을 직접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역시 개념적으로는 전통의 금융기관을 중간에 끼지 않고
결제와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핀테크의 산물, 플랫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이상 10개의 본질은 이 플랫폼에 대한 이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돈 넣고 돈 먹는 투기판이죠. 해서 그 참여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의 규제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다만 동시에 플랫폼으로서의 핀테크를 장려하는 정책과 연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금융의 미래가 거기 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문성근, 김여전 씨의 합성사진을 제작 유포한 국정원 직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 조성에 나선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합성사진 기술이 조잡해 실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에 부족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요? 단순히 특정 배우 이미지 실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고 많은 국민들 중에 두 사람이 선택됐나요? 왜 둘의 이미지 실추를 무려 국가의 정보기관이 직접 나서서 시도했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에는 이 본질적인 질문이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선택된 건 두 사람의 정치 성향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국가의 안위가 아니라 특정 보수 세력에 부역하면서 그 반대편의 진보 진영을 위축시키려고 벌인 정치 공작이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겁니다. 보수가 계속 집권하라고. 그게 본질 아닙니까? 여기서 합성사진이 조잡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의도적으로 조잡하게 만든 것이 그 공작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일부러 싼티나게 만든 건데 조잡해서 정삭을 참작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더 사악한 거죠. 죄를 더 엄중하게 물어야죠. 저는 이 판결이 납득이 안 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